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가 잘 몰랐고, 그냥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정말 막 공주병이나 왕자병 같은 그런 자기애가 너무 막 충만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현적인 스펙트럼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그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신화가 있죠. 그 어원에서 따온 게 바로 나르시시즘이자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게 자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유형의 이기적인 자기 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덜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금씩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너무 과하게 커지다 보면 사람들한테 악한 악성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책과 함께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참고하는 책은 지난번과 똑같아요. 유해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먼저 이 책의 97페이지에 보면은요, 나르시시스트의 특성과 행동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과 책임을 회피한다. 누구든 반론을 제기하면 화를 낸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유치하게 군다. 피해자들에게 의심을 심어준다. 갈등이 생기면 소통을 거부한다. 당신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한다. 사실을 부정하며 당신을 가스라이팅한다. 당신의 말을 묵살한다. 삼각관계화를 통해 당신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특성들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와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든다. 사실을 부정하며 가스라이팅한다. 묵살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유치하게 군다. 이런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약간 유아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책임을 회피하고 뭔가 내가 항상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 자체가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된다? 네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심리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서 유아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통 수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담쌓기와 묵살입니다. 우리가 뭐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배우자끼리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 잠깐 시간이 필요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진 후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그 담쌓기를 해버리는 소통을 거부해버리는 예를 들면 방문을 쾅 닫고 가버린다던가 그래 너 얘기 한번 해봐 라고 하는데 등을 돌아서 아예 얼굴이 보이지도 않게 저 앞에 먼저 걸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적이 있다면 되게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되게 미안해 하면서 엄청 갑자기 을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이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물리적인 고통을 처리하는 우리의 뇌 부위인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요. 어떤 이런 정서적인 폭력 또한 주먹으로 마치 얼굴을 맞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존 가트먼 박사님이시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소통과 감정 코칭의 대가이신데 향후에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예측하는 4가지 의사소통의 방식을 발견하고 이걸 묵시록의 내기사라고 불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담쌓기라고 합니다. 이 담쌓기가 그만큼 참 이 관계를 완전히 다 깨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공격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담쌓기가 시작되면 담을 쌓는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나 '아 우리 얘기 한번 해 보자.' 해결책이라도 이끌어내려고 막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부질없는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서 돌봄이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책하지 말고 만족하지 않을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눈치 보는 일을 그만둬라라는 조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파트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이 사람의 담쌓기와 묵살이라는 방식을 더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반응을 하지 말아라. 무반응이 최고의 반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인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참 이제 유명해진 단어죠.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걸 보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 그토록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너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너 그거 착각한 거야. 너 꿈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을 때 '어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나? 어 내가 진짜 잘못 기억했나?' 네 사실이 조작되는 '너가 과민 반응을 보이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넌 너무 예민해. 과장이 너무 심하잖아.' 이런 말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또 다른 가스라이팅 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하게 당하면 이제는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게 사라져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수록 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객관적인 시선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현실 감각을 다시 한번 찾아서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느꼈던 거, 감정을 경험했던 거, 인식했던 거, 그리고 몸의 감각에서 느껴졌던 거. 이 몸의 감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생각은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주지화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몸은 왜 쎄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찌릿찌릿한다든가 뭔가 거북하다든가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되는 그런 사인들이 몸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수록 나의 직관과 또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긍정적인 관계인지 혹은 유해한 관계인지를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 공세인데요. 이 애정 공세는 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거는 사랑하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애정 공세, 뭐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는 "아 나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적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정 공세란 연애나 우정, 동업이 시작될 때 과도한 칭찬, 뭐 어떻게 뭐 너는 이런 생각을 하니?" 그리고 감언이설,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정말 막 폭탄 카톡, 애정 공세가 담긴 카톡을 보낸다든가 "정말 당신 멋져요."라고 하면서 어떤 사후 파트너의 마음을 산다든가 환심을 산다든가 하는 그런 수법을 전반적으로 애정 공세, 러브 바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초기 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초기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에 공을 안 들여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공을 받은 당사자도 그걸 잊지 못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호의, 이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관심, 이 사람이 나에게 전해 주었던 그 천국 같은 환상적인 경험과 말들,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든 담쌓기와 묵살이 일어나든 "아 아니야. 나는 우리 처음에 너무 좋았어. 우리 너무 천국 같았고 우리 서로 같은 그런 상대를 살면서 보지 못했어." 이렇게 초기 기억만 회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게 이 애정 공세, 러브 바밍의 가장 큰 아주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관계 초기에 이런 때 잃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또 좀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소시오패스의 공감 능력이랄까? 그런 거랑 또 비슷한 유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참 그 가면을 잘 쓰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파트너의 가면을 뒤집어 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평생 경험하기 힘든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처음에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지?'라고 스스로 놀랄 수도 있는데 이게 경계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건 그 뒤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애정 공세는요. 아직 내가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해요. 마음이 그만큼 공허하니까 이 사람이 주는 그 애정 공세에 얼마나 그 오아시스처럼 달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의존적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애정 공세가 끝나고 난 후에는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깔아뭉개기? 처음에 막 이렇게 우상화를 시켰다가 추후에는 평가절하를 하면서 처음에 줬던 그 강렬한 보상을 이제는 쪼끔씩 주는 거죠. 그래서 러브 범빙, 애정 공세에 휘말리지 않는 요령은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든 여러분께서 '담원 이설이 좀 지나치다. 좀 과한데?' 싶으면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들은 칭찬이 맞는 말일지라도 담원 이설일 수도 있다. 우리가 데이트 초반에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러쉬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막 암벽 등반이나 막 새로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 막 되게 흥분감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럴 때 순간적인 화학 작용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진정한 유대감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그들이 사용하는 소통 수법, 조종 수법 3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그래서 나중에 2 탄으로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굉장히 맞춰 주고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좀 헌신해 주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파트너로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구원자적 환상이라고 할까요? '내가 이만큼 잘해 주면 저 사람 변할 거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성인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내가 치료사나 그 사람의 의사가 아닌 이상 변화를 시켜준다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을 놓아 버리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그게 나 자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또 상대방을 위한 거라면 또 그 사람의 몫이 있을 거고 또 나는 내 인생의 몫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을 좀 경험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